있으면 질문하시고 풀리는 거 있었으면 질문하시고. 그러면 한 번 더 복습. 지수함수랑 무함수. 자, 지수함수는 무함수. 얘네들은 첫 번째 y는 a의 x제곱 지수에 x가 있을 때 지수함수라고 부른다. 지수에 x가 있을 때 지수함수라고 부른다. a가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 a가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생긴다. 지수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정점, 두 번째 점근선, 세 번째 개형.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만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개형은 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y는 a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자 실수해서 정의되려면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안 됩니다. 1은 그냥 상수함수가 돼버릴 거야. y는 1이라는 상수함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0하고 1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의 정점은 0,1이고 점근선은 y는 0이다. y는 0. 그 다음에 그래프 이제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그래프. 개형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그 안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면 얘가 a가 1보다 크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x의 부호는 x 앞에 붙어 있는 거고요. y의 부호는 전체 식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y의 부호입니다. y의 부호. 요거랑 이렇게 같은 식이라고요. 그래서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y의 부호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현서야 y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추론해보자. 어떻게? 줄은 써서 들어도 돼. 어떻게? y자리에 마이너스 y 넣었다는 거 함수에서 뭐 했다는 소리야? 대칭이동. 뭘로? x축 대칭이동을 시켰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그래프 a가 1보다 크다면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다.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라면 얘를 접은 거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일단 밑이 1보다 크고 부호가 플러스일 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1보다 크면 증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 근데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그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x축 대칭시키면 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면 감소하게 되고 요 감소하는 그래프가 대칭이동시키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a의 크기와 y의 부호를 이용해서 요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이용해서 네 가지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얘를 평행이동을 이제 시킬 거니까 여기서 스타트야.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첫 번째
쌤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구분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에 부호도 마이너스가 나오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로 바꿔주시라. 왜? 우리는 밑의 크기에 따라 증가한지 감소인지를 판단했으니까. 그래서 x의 부호를 바꿔주는 건 지수함수에서 굉장히 쉬운 일이다. 뒤집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머릿속에 얘를 보자마자 내려가는 함수인데 저번에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좀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고. 누구와 누구만 가지고? 요 크기와 이 부호만 가지고. 올라갈래? 내려갈래? 내려가. 근데 그냥 끝이야? 아니, 접으래. 이개형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대신 아까 얘기했던 정점과 점근선을 찾아야 되니까 정점 찾는 법과 점근선 찾는 법은 정점이란 밑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므로 지수가 0이 되게 해주는 x좌표 3. 그럼 밑이 2분의 1이든 2든 3이든 4든 뭐 할 거 없이 무조건 얘는 1이 돼버린다. 그때 y좌표 다시 3. 그래서 3,3을 찍어주고 정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y점근선은 요 새끼는 지수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점근선이라서 얘는 제끼고 y는 4 이렇게 점근선을 찾아주시면 된다. y는 4.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프의 개형은 내려오는 걸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마무리해 주시면 문제가 끝난다고. 그래프만 그릴 줄 아시면 나머지는 기본적인 함수 내용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고. 이게 다예요, 지수함수. 별게 없어요. 네, 로그 함수. 지수함수가 따로 나오고 로그 함수가 따로 나오는 건 문제가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둘이 같이 나오는 게 어렵지. 같이 나오는 거. 자, 지수함수의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면, 즉 지수함수의 x에 y를 넣고 y에 x를 집어넣으면, 즉 y는 x 대칭하면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냐면 역함수라고 부른다.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x다. 로그 함수다.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다. 따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그렸던 얘를 이걸로 접으면 이렇게 되고 얘를 이걸로 접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로그함수 그래프 개형 첫 번째는 요 두 가지다. 어떨 때 누구를 접은 거냐면 얘는 a가 1보다 클 때를 접은 겁니다. a가 1보다 클 때를 접은 거야. 따라서 y는 로그 ax라는 로그 함수에서 a가 1보다 크면 때랑 마찬가지로 증가함수가 된다. 그리고 0,1이 정점인 함수의 xy를 바꿨으니까 1,0이 정점이 되고 그 얘기는 로그는 밑에 관계없이 x좌표가 1이면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정점을 갖고 아까는 정점을 찾을 때 지수가 0이 되는 x좌표를 찾았는데 이번에 로그니까 진수가 1이 되게 해주는 x좌표를 찾아주시면 그게 정점이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로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다. 진수가 0이 되는 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다.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 찾기는 얘만 없애주면 점근선이고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 찾기는 얘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이다. 점근선 구하는 것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그리고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거 y는 x로 접어서 증가하게 되고 0하고 1 사이면 감소하는 거 요 감소하는 그래프를 y는 x로 접은 그래프 얘가 된다. 이게 y는 로그 ax 그래프인데 언제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그래프가 된다.
얘도 똑같다고. 정점, 점근선, 정점, 점근선, 개형.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요 세 가지만. 야, 지민이랑 태린이랑 대수 블루교재 푸는 거 괜찮아? 어렵지? 멈춰. 별로 뭐가 안 남을 것 같아서. 쉬운 거. 아주 쉬운 건데 기본적인 개념은 겨울방학기까지 좀 안 놓쳤으면 좋겠으니까 쉬운 걸로 연습. 대수 숙제는 지금 프린트 받은 사람들은 프린트 받은 걸로 하시고 범위 맞춰서, 프린트 안 받은 사람들은 블루교재 실력껏 1번까지만 풀지 2번까지만 풀지 3번까지 다 풀지는 알아서 결정하시면 돼요. 준영이 클래스가 있으니까 3번까지 다 풀 거지? 성희랑 같이. 자, 그래서 정점 찾는 방법은 로그에서 진수가 1이 되게 하는 x좌표, 그때의 y좌표. 점근선 찾는 방법은 진수를 0이라고 놓으면 그게 점근선. 개형은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 이 새끼들은요? 마찬가지로 로그도 이 둘뿐만 아니라 쟤네 둘도 가져오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 지금 아까 쟤네들은 얘네들을 접어서 그런 거니까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것들만 지금 그래프를 그렸으니 y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거랑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도 그려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얘는 무엇의 부호가 바뀌냐면, 아까는 y의 부호가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y의 부호가, 성현아 그럼 역함수니까 얘는 무엇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x의 부호를 바꾼다는 건 y축 대칭을 시킨다는 거고, 얘가 로그 a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라고. 대신 누구를 접은 거다? 1보다 큰 새끼를 접은 거기 때문에 얘도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똑같이 y축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길 텐데 0하고 1 사이에 감소하는 이 그래프를 접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의 개형 또한 4가지다. 4가지. 그 지수 함수 4가지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그렇게 생기게 되는지까지 기억하시고, 로그 함수 그래프 모양 4가지 언제 그렇게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수 함수는 y의 부호가 플러스면 위에 있고 y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아래에 있다. y 값이 양수면 당연히 위에 있잖아요. y 값이 음수면 밑에 있잖아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x 값이 x의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에 있고, 이게 x는 0이야. 양수는 당연히 이쪽에 있을 거야. x의 부호가 음수면 x는 0 기준으로 이쪽만 하는 거지 이쪽에 그래프가 생길 거다. 그러면 증가한다 하면 1보다 클 때 증가하고 0하고 1 사이일 때 감소하고, 그걸 접은 거니까 얘는 1보다 클 때 감소하고, 이거 0하고 1 사이를 접은 거니까 0하고 1 사이일 때 이쪽에서는 증가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로그 함수 아무리 지랄맞게 내더라도 y는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4.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아까 지수에서 쌤이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쓰지 말고 2분의 1의 x제곱으로 써달라 했었죠. x의 부호를 항상 양수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럼 로그 함수에서는 누구의 부호를 항상 양수로 만들 거냐면 y의 부호를 항상 양수로 만들 겁니다. 왜? 로그니까. 여기 밑으로 지수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그러면 결국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4라는 걸 알 수 있고 정점이랑 점근선 찾을게요. 정점은 요 새끼가 1이 되게 해주는 x좌표니까 2, 그럼 얘가 0이 될 거니까 4가 되고요. 점근선은 채훈아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고? 로그 함수에서 얘가 0이 되는 게 바로 될 수 없는 값이죠.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긴 할 건데 0이 될 수는 없다고. 그래서 x는 3이라는 점근선을 그려주시고 x는 3이라는 점근선을 그려주시고 그럼 현서가 손으로 그려봐.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그래. 고현서 양이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만 알려주세요. 올라갑니다. 이유는 틀렸네요. 내려옵니다. 왜? 현서야, 로그 3의 x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지 않나? 1보다 크니까. 근데 그걸 뭐 한 거야? 접은 거잖아. 접은 거잖아.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개형 4가지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끝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유형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7번. 이거 과연 혹시 꺼졌니? 카메라? 아니요. 안 꺼졌지? 네. 엄청이 들려. 동현아. 네. 선생님이 요새 펜트텐 한다고 거의 하루에 한 끼를 먹거든. 한 끼요? 1일 1식. 난 나이가 많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너네 고1 때 키가 183에 몸무게가 62kg인가 그랬었어. 지금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딱 2cm 컸거든. 고2 때 2cm. 선생님 20살 때 185에 63kg인가 그랬어. 근데 이게 나이를 먹잖아. 근데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딱 30 되니까 딱 10kg가 찌더라고. 73kg. 근데 40 되니까 83kg, 많이 87, 8kg까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요새 여기 학원 올라와서 지금 특강이 2주째인가? 특강하는 동안 거의 1일 1식 했더니 배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 근데 그래서 1일 1식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1일 1식이 괜찮다 인터넷에 쳐봤더니 거기에 부작용으로 영양이 부족해서 탈모가 올 수 있대. 야, 대머리가 낫냐 배 나온 게 낫냐. 그러니까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배가 나온 게 낫겠지 대머리보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뭐 좀 시켜서 먹었다. 머리 빠질까 봐. 그리고 머리숱 많아 보이려고 이번에 학원 오면서 파마했는데 파마하니까 머리숱이 좀 많아 보였어.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탈모라는 소리 듣고 듣기도 무조건 먹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 보세요. 7번. y는 로그 ax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그랬을 때 a, c 플러스 d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a, b, c, d가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d래요. 그때 a일 때 y좌표가 2래요.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고 c를 집어넣으면 d가 나오고 여기가 c래요. 여기가 c고요.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일단 쓸데없는 것 좀 치울까요? A랑 D랑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점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A, D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D랑 A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문자 하나는 치웁시다. D는 A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있는 점들을 다 찾을게요. A, 2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B, C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C, D를 지나가요. 어느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그럼 집어넣읍시다. 지나는 점들을 찾았으니까 대입 A를 집어넣으면 2도 바로 끝났네. 2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유는 여기다가 A 넣으면 로그 A의 A는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B는 C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로그 A의 C는 D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로그 값이 아니라 지수 값이에요. 이걸 지수 값으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둘 자리 바꾸면 A의 C제곱은 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면 A의 D제곱은 C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거 안 바꿀 필요가 없는 문제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뭐 하면 요식이 되니까 곱하면 요식이 되니까 답은 BC 이렇게 끝날 겁니다. BC 이렇게 끝날 거예요. 뭐밖에 안 했습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잡아서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하고 싶다? 함수에 대입하고 싶다. 대입을 했을 때 지난번에 쌤이 그 외우라고 했던 9개 로그의 정의를 모른다면 요 새끼가 A의 C제곱은 B에서 나왔다는 걸 모른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든 여기서 이렇게 가든 이걸 모르면 안 풀리니까 그거는 꼭 좀 외워주셔야 된다고. 얘를 보시면 A의 D제곱이 C가 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로그 계산보다 로그 함수가 오히려 너네한테 좀 더 쉬울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근데 이제 중킬러 넘어가고 킬러 문제들은 당연히 어려운데. 자, 8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와 y는 로그 3의 x분의 1 그래프는 서로 같은 그래프인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싫어 얘한테 주면 3이 되겠죠.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럼 로그 3의 x랑 로그 3의 x분의 1이 똑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뭐 얘가 x가 3일 때 얘는 1이 나오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랑 얘는 같지 않다. 요렇게. 테리나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x분의 1 그래프 정리 한번 해볼래? 로그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그 다음에 x분의 1은 x의 몇 제곱이야? x의 몇 제곱이 x분의 1이야? 마이너스 1. 그 지수는 로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둘 다 앞으로 꺼내줄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똑같겠네. 실은 이 그래프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되겠다. 로그 2의 x 그래프랑 로그 2의 x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뭔 개소리야. 니은도 틀렸네요. 그냥 일치하죠. 일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로그 3의 x 그래프와 3의 x제곱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틀리나? 얘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불러봐. y는 x 대칭 어떻게 하는 거였어?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지. 뭐를 바꾸는 거 아니고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걸 지수로 바꿔봐. 이걸 지수로 바꿔봐. 이 식을 지수식으로. 그때 빠졌나? 네. 그러고는 안 맞나? 네. 오, 해마이고 미쳤나봐. 자, 3의 x제곱은 y 이렇게 둘 자리 바꾸면 이거 3의 x제곱은 y 이렇게 됩니다.
생각함수부터 열심히 듣게. 여기 지금 오늘 나갈 모든 내용을 로그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남아서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도망가더니 와서는 방법 보니까 2시 10분이고 와 진짜 저거 사람인가. 자 그만 보세요. 아이고. 자, 로그 A의 x 플러스 b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로그 b분의 1 a 빼기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봤네요. 로그 a분의 1 b분의 1 a 빼기 x y는 로그 b분의 1 a 빼기 x 이렇게.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 여기에 요 점근선이 뭡니까? 다시 채훈이가 해. 요 점근선이 뭐예요? x는 이 점근선 이름이 뭐예요? x는 아까 점근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얘가 0이다 해서 구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x는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b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양수지. 그 다음에 준영아,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에이, 당연히 양수지. 1보다 커 작아? 1보다 크지.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b가 양수라는 건 좀 좋고 다른 조건은 없죠. 여기에서 양수가 로그 a의 b 하나만 더 볼까? 여기가 0, 로그 a의 b입니다. 근데 로그 a의 b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음수가 되죠. 이렇게 되죠. 0이 됩니다. 자, 0을 위치 1인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a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y절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가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b가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b는 0하고 1 사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b분의 1은 b가 0하고 1 사이면 b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뒤집었으니까 1보다 커집니다. 위치 1보다 커. 그럼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될 거야. 근데 x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걔를 뒤집어야 되겠지. 그럼 요런 게 0이겠다. 요런 게 0. 그 다음에 x는 a라는 점근선에 갔는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a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기게 됐겠네. 그러면 답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두 개 있네요. 2번이랑 3번 두 개 있는데 2번과 3번의 차이가 뭐냐면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인지를 구분하라는 거야. 그럼 0에서의 함수값 보시면 마이너스 로그 b의 a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0하고 1 사이고 이 상태로 갈까요? 0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커서 얘네 둘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0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로그 3의 2 양수라고. 근데 언제 0이 돼? 로그 3의 1이 0이 되고 로그 3의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 3분의 1 같은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하고 1 사이면 음수가 됐었을 텐데 얘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양수다. 로그는 진수가 1일 때가 기준이야. 1이면 딱 0 되고 1보다 크면 양수 되고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음수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보시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로그 함수의 그래프랑 x는 k의 교점을 p와 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라. 자,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이래. x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즉 k, 로그 9의 k, k, 로그 3의 k. 자,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 위에 있는 y좌표에서 밑에 있는 y좌표를 빼주시면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다. 연산 로그 3의 k 빼기 로그 9의 k, 로그 3의 k 빼기 로그 9의 k. 다영아, 로그 3의 k에서 로그 9의 k를 뺐더니 얼마가 된대? 2분의 1이 된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계산. 9는 3의 무엇입니까? 제곱이죠? 2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데. 그렇지. 2분의 1 로그 3의 k 이렇게 되겠지? 야, a 빼기 2분의 1 a는 그냥 2분의 1 a지. 그러니까 로그 3의 k가 둘이 똑같으니까 1 빼기 2분의 1만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로그 3의 k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양변에 2 곱해주시면 로그 3의 k가 1이니까 그러면서 k는 얼마입니까? 3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k야 혹시 이해되니? x가 k일 때의 y좌표 두 개를 찾아서 그 둘을 뺐더니 2분의 1이 된다. 그럼 얘 연산은 밑이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9를 3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이 로그랑 이 로그 3의 k가 똑같으니까 묶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공통인수를 묶어버리면 1 빼기 2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끝까지 대수만 주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수 로그를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삼각함수를 배울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뭐게요? 제일 다행인 거. 대수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를 몰라도 두 번째 파트를 배울 수 있고 두 번째 파트를 몰라도 첫 번째, 두 번째를 아예 몰라도 세 번째 파트를 따로 배울 수 있어. 연계성이 1도 없습니다. 세 파트가. 대신 오늘까지는 앞에 배웠던 지수와 로그의 성질을 알아야 지금 지수 로그 함수에서 뭐 방부등식 같은 거 풀 때에도 모두 필요해서 오늘까지는 지금까지가 이게 다 연결된 수업이었고 내일 배우는 삼각함수부터는 이제 거기서 새로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지수 로그 하나도 몰라도 삼각함수 할 수 있거든요. 삼각함수라도 일단 알겠어? 그 다음에 삼각함수 하나도 못해도 수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열은 뭐지? 문제까지 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한 4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알아야 되는 수열의 모든 개념 정리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저기 프린트 줄 테니까 프린트로 연습하고 공식 좀 외울 수 있게끔 합시다. 이 교재로 끝내줘요. 자, 11번. 자, 로그 2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로그 2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로그 2의 x 플러스 2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자, 이건 굳이 로그 함수가 아니어도 되는 문제인데 혜선아,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차이가 뭡니까? 둘,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야, 두 그래프 차이가 뭐예요? x자리에 뭘 대입했어 지금? x자리에 뭘 대입했니 아가? x자리에 뭘 대입했어요? 얘는 x인데 얘는 뭐예요? x 플러스 2지?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었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x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 이건 봉수잖아. 이번 시험범위잖아. x자리에 x 플러스 2 집어넣는 거. 정대칭. 에이씨.
x자리에다가 이게 중학교 때도 배웠잖아. x자리 x 플러스 2 대입하면 뭐더라고? x자리 x 플러스 2 대입합니까? 아 마이너스 2만. 그렇지. 뒤로도 칸. 평행이동. 함수에서 중요한 거. 함수에서 중요한 거. 얘랑 다 똑같은데 x자리 x 플러스 2 넣었잖아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은 모든 함수의 근간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도형이동 파트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니까. 헷갈리지 않게. x자리에 만약에 2-x 집어넣었으면 x자리에 2-x 집어넣었으면 뭐 했다는 뜻입니까? 무슨 아이고 씨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이만큼. 아니래. 이 x자리에 2-x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바로 나오라고 했는데 씨. 이게 뒤지게 안 나오네. 우리 가역이 남아야 돼. 그럼 x자리에 2-x 대입하라는 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건주형이 제일 낫네. x는 1대칭 시키는 거라고. 이거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 옮겼다고 생각하면 이거 너무 어렵다니까. 얘랑 얘는 더해서 반 나누면 무조건 1이라 센터가 1인 거라고. x는 1대칭 시킨. 그래서 x는 a대칭 무조건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나중에 미적분 부분 가면 혹은 여기 대수에서도 지수로 함수에서도 로그 2x랑 로그 2의 2-x랑 무슨 관계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고. 무슨 관계인지 알아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도형의 이동 때 다 정리해줬잖아.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x는 a, x는 y는 b, a, b 대칭까지. 이거 진짜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안 헷갈린다고. 대선아 그걸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지금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딱 보이지. 평행이동이구만. 대칭이동 아니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나 소리입니까? 대선아 이 길이 얼마야? 2지. 이 길이는 얼마나 소리입니까? 2지. 온통 다 2지. 그럼 2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넓이가 되는 거지. 네. 높이만 찾으면 되겠다, 그렇지? 네. 한쪽으로 싹 몰면 2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끝날 테니까 높이만 찾으면 되겠지. 높이는 어떻게 찾습니까? 얘랑 y좌표가 뭐가 돼요? b랑 c의 x좌표가 같대요. b랑 c의 x좌표가 똑같대요. 자, 여기를 얘랑 x좌표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도 a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a, 로그 2의 a고, 그럼 얘는 a-2, 로그 2의 a가 되겠네. 그럼 얘는 a,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2,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요. 두 칸씩이니까. 그랬을 때 요거랑 요거랑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는 안 나오는데? 아이고 조건이 하나 빠졌네. A가 Y절편이래요. A가 Y절편. 여기가 Y절편이래. 아니 근데 말을 안 써놓고 그냥 그림으로 보게 하냐. 야 A가 Y축이 있다는 말이 있냐 없냐? 이것도 좀 A가 Y축이 있다는 말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냥 그림 보고서 A가 Y축이 위에 있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겠네. 이렇게 내면 안 돼요 문제를. 그래서 A가 Y축 위에 있어요. 그럼 A-2가 얼마예요? 0이에요. 따라서 A가 2라는 소리가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로그 2의 4. 지민, 로그 2의 4 얼마? 2. 그렇지. 그다음에 로그 2의 2. 종현, 로그 2의 2 얼마? 이것도 안 외우고 어렵다고 하면 이 새끼야 진짜. 단톡방에 올려놓은 그 9개 로그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니까. 아니면 로그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로그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1.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1인 직사각형이 될 테니까 넓이는 2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는 로그 2의 4가 있는 거 알아요?
우리 현서양도 로그 2의 4가 2인 거 알아요? 서정이는 그건 알죠. 자, 그 다음에 12번 x가 마사부터 20 사이의 값을 가질 때 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래프 그릴게요. 그래프 안 그려고 그냥 너네들이 좋아하는 풀이는 마사 집어넣으면 0이네, 20 집어넣으면 2네 해가지고 0, 2 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좋아하는 풀일 텐데 그래프에 익숙해지게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자, 정점 얘가 1되게 해주는 x좌표 마이너스 6 0이 되니까 그때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지나가. 여기 지나가. 점근선 태선아, 점근선 얼마야? 마이너스 7. x는 얘가 0이라고 점근선 세우시면 된다고. x는 마이너스 7.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 끝. 그럼 당연히 어디서 제일 작고? 마사에서 제일 작고. 어디서 제일 크고? 20에서 제일 크고. 마사에서 제일 작고 20에서 제일 크고. 근데 마사를 집어넣었을 때 로그 3에 3 빼기 1인데 장종현 이게 얼마냐고 이게 1. 그래서 이거 0이라고. 그 다음에 로그 20 집어넣으면 3에 27 빼기 1인데 김현서 이거 얼마냐? 3. 그렇지. 3 빼기 1이니까 2. 3의 세제곱 3 앞으로 튀어나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 빨리 생각하면서 13번. 자, 2부터 6까지 y는 로그 2분의 1 x제곱 빼기 2x 더하기 8. 자, 최대 최소를 구하래. 최대 최소. 자, 요 그래프는 너네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게 없는 그래프게 요거 우리 배운 그래프게 안 배운 그래프게. 자, 요 그래프는 x 자리에다가 2차식을 넣어놨으니까 합성함수 그래프인데 합성함수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없는 그래프예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로그 2분의 1에 얘가 1차식으로 나와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얘가 1차식으로 나와요. 2차식으로 나오는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고 대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 밑이 2분의 1이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지. 그러면 이거 전체가 커질수록 이 시계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지금 세모가 x좌표인 거잖아. 로그 2분의 1의 손바닥이라고 하면 손바닥 값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감소함수니까. 손바닥이 작아질수록 전체 값은 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 2부터 6까지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리잖아. 얘가 1,7인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이 식의 값을 y라고 잡으면 이 이차함수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2부터 6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x에 2부터 6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요 식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오고 얘가 제일 작게 나올 때는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36 빼기 12 24 32 제일 큰 값은 이 식이 제일 크게 나올 때는 요 범위에서 이 식이 제일 크게 나올 때는 32가 되고 그래서 함수가 거의 고등학교 때 너네가 고1 1학기를 보냈잖아요. 함수가 안 나오는 수학의 60% 70%를 한 겁니다. 그 이다음부터는 진짜 대부분 다 함수예요. 다 함수. 대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잖아요. 지금 두 번째 단어는 삼각함수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수열인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1부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목 이름이 그거예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함수를 미분하고 함수를 적분하는 거. 이렇게 4개를 미적분 1에서 배웁니다. 미적분 2에서는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급수, 지수로 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지수로 함수의 미분, 적분,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 요걸 배웁니다. 다예요. 다. 도형의 방정식 끝나고 나서 집합 명제까지만 딱 나가면 그 뒤로는 끝까지 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 명제 다음에는 뭐 배우냐면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배워요. 다 함수 얘기라고. 그럼 나는 너네가 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면 x에다가 2부터 6까지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무슨 값에 같겠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함수입니다. x값이 달라지면 어떤 관계에 의해서 y값, 이 식의 값이 하나 정해지는 거. 그럼 그 식의 값이 y인 겁니다. 즉 이 새끼의 y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아지는지를 요 함수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제일 작은 값 8이 나와서 로그 2분의 1에 8이 되고 6을 집어넣으면 제일 큰 값 32가 나와서 이 y는 로그 2분의 1에 3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맨 처음에 외우라고 했던 그 9개의 로그 성질 및 공식 및 정의 이런 것들은 지금 뒤를 푸는데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꼭 좀 그것만큼은 외워달라고 시험도 보고 또 10번 써보라고 하고 그것만큼은 외워야 뒤에 가서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찾으면 뭐하나 이거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노답이죠. 요놈아 그만 놀아. 계속 놀아.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냐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바꾸고 마이너스를 분모로 보내달라고 얘기했고 밑에 지수는 8은 2의 3승으로 바꿔주시고 3은 분자로 보내주시라고 얘기했고 위아래 똑같으면 이 새끼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 2의 5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2의 10승까지도 좀 외워달라고 했고 3의 7승까지 3의 6승까지도 좀 외워달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왜냐면 지수 로그에서 워낙에 거듭제곱들이 많이 나와서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4번 x가 1부터 81 사이일 때요. y는 로그 3x. 그리고 이 다음 단원 지수로그 단원 하나 더 남았는데 거기 지수로그 방정식 푸는 건데 그것도 새로운 개념은 하나도 없고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특이한 유형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루는 겁니다. 일단 로그를 봤는데 얘랑 얘를 보면서 3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면 그냥 이거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밑이 똑같았으면 좋겠다가 로그의 기본입니다. 밑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 짓을 할 수 있잖아. 더할래 뺄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 같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밑을 같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그래프냐라고 물어보면 그릴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대신 로그 3의 x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게 3번이나 나왔어요. 뭐 합니까? 뭐 할까요? 10원. 그렇죠. 오, 네가 나왔다. 잡자. 네가 4등하고 네가 5등하면 되고 나의 목표. 네가 전부 4등하고 네가 5등하면 되고. 준혁이가 공부만 좀 하면은 밥에 그 씹어 먹을 텐데 공부를 더럽게 안 해가지고. 자, 똑같은 게 반복되면 치환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대신 치환은 뭘 남긴다? 한번 얘기했었었는데 지민아 치환은 혹시 뭘 남긴다는 말
기억납니까? 치환은 뭘 남긴다? 얘기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기억 안 나네. 현서야, 치환은 뭘 남긴다? 그때 준영이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내가 물어봤던 거. 사람은 죽었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혜선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가영아, 치환은 죽어서 뭘 남겨? 그때 성현이가 대답했던 것 같은데. 성현아 뭐라고 했지? 범위를 남기는 거라고. 범위. 왜? 얘가 X는 아니잖아. 그럼 X에 관한 뭐야? 식이지, 식. 실은 이거 Y야. Y. T가 Y라고. 근데 Y라고 쓰면 야 Y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T라는 변수라고 잡은 거야. 그러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넣기로 했어, 문제에서? 태희야, X는 1부터 81까지만 넣기로 했지? 그걸 어디다가 여기다 넣기로 했지? 그럼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까? 1을 넣으면 얼마야? 로그 3의 1 0이지. 그렇지. 로그 3의 81은 얼마야? 4.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T가 0 이상 4 이하구나. X가 1부터 81 사이인데 내가 치환을 하면 X 따위는 없는 함수식이 돼버리고 T로 정의된 함수가 되니까 X의 범위 대신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고. 이렇게요. 그러면 무슨 차함수? 2차함수 되지. 너네 좋아하는 이렇게 생긴 2차함수 되지. 1,11 되는 2차함수 되지. 최대차수 구하래.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 작니? 4를 집어넣었을 때 아니 작니? 4를 집어넣었을 때도 작을 거야. 센터가 1이기 때문에. 그지? t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11. 그 다음에 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2.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더. 아이씨, 2개 남았네. 2개만 더. 산술기압 평균. 야, 동기 없으니까 산술기압 평균 해도 되겠다, 그렇지? 산술기압 평균 안 배운 사람. 동기 말고 수트 다 했었잖아. 했잖아. 수트 한번 했대. 아니 수트래. 공수트 한번 했대 왜? 근데 잠깐만. 다 까먹었어? 자, 어차피 다음 시간에 저기 목요일에 쌤이 지금 설명해줄 거 한 번 더 설명해드릴게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부등식. 명제에서 나오거든요. 명제, 절대부등식. 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부르지? 항등식이라고 부르지.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항부등식이라고 안 부르고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이번 내신에 나올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누가 있냐면 산술 기압 평균이랑 산술 평균은 기압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걸 명제에서 배울 거예요. 명제는 우리가 집합의 지금 절반을 어제 했어요. 집합 절반하고 이제 집합 절반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명제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뭐 참거짓을 판단하고 필요 충분 조건들을 판단하고 뭐 발레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막 찾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몇 개 알려주고 걔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걸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절대부등식. 그럼 이 절대부등식으로 유명한 게 누가 있냐면 첫 번째 산술 기하 평균 이라고 하는데 산술 평균은 너네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평균이 바로 산술 평균이에요. 두 과목 평균 내라고 하면 총점 구해가지고 나누기 2하지. 세 과목 평균이라고 하면 3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3하지. 3개짜리 산술기압 평균도 있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2개짜리만 기억해주세요. 이게 산술 평균이고요. 기압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야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이 있어. 이거 넓이가 8이지. 그러면 이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게 기압 평균입니다. 기압 평균. 이런 직사각형들을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넓이가 일치하게 하는 한 변의 길이 루트 8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면
여기는 항상 루트 AB겠지. 그래서 기하 평균이랑 너 기하가 도형이라는 뜻이니까 기하가 도형이라는 소리예요. 유클리드 기하,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도형이 유클리드 기하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은 평면좌표 위로 올리는 기하라서 해석 기하라고 부릅니다. 해석 기하. 그래서 기하는 도형이에요, 도형. 그래서 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하 평균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기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기하 평균. 그래서 기하 평균은 루트 AB예요. 얘는 산술 평균은 무조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증명해 볼게요. 언제냐면 야 이거 A나 B가 하나가 음수가 되면 이거 허수되지. 허수는 부등식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 그래서 기본이 이거야.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음수일 때도 당연히 성립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양수로 제한한 거야. 둘 다 양수일 때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개 쉬워. 야, 큰 양수에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제곱해도 A가 크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지. 왜? 큰 거 두 번 곱하면 당연히 큰 게 크지. 근데 음수는 안 그렇다. 야,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제곱하면 누가 커져버려? 오른쪽이 더 커져버린다. 그래서 부등식에서 제곱할 수 있을 땐 둘 다 양수일 때야. 둘 다 양수일 때야. 그래서 둘 다 양수인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가 얘보다 크면 두 번 곱해도 얘가 얘보다 클 겁니다. 거듭 제곱해도 얘가 얘보다 클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4 넘어가면 요렇게 되겠죠? 넘어오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 이상 이렇게 되죠.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떤 지랄을 하더라도 무조건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됩니다. 어떠면? 얘네들이 양수기만 하면. 그러면 이게 요 식이 지금 정리했더니 a-b제곱이 이 식을 정리했더니 a-b제곱이 0 이상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아질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얘가 0 될 때 얘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A와 B가 똑같다면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 조건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단 A와 B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자, 등호 성립한다는 조건을 왜 외우는 거냐면 자, A 플러스 B가 AB가 9일 때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 AB가 9일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이게 산술기하 평균 기본 문제예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지민아 곱이 9일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문제라고 구분하는 건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양수 조건 플러스 합 또는 곱이 주어지면 이건 무조건 100% 산술기하 평균 문제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어디서나 나와요. 대수에 또 나왔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 1 가서 미적분 2 가서 또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되게 유명한 절대부등식인데 두 번째 배우는 코시-슈거트 부등식은 그렇게 중요한 부등식이 아니고 내신용 부등식이에요. 뒤에 가서는 안 나와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수시로 나와서 괴롭힐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지민아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둘 다 양수니까 이 식이 항상 성립해. 그럼 이게 9래. 그럼 루트 9니까 이게 3이지. 그럼 2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최소값이 6이야. 그냥 이 식에 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뭐가 어려워? 이 식을 외워야 되는 게 어렵고 이 식이 언제 사용되는지 구분하는 게 어렵겠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양수 조건이 있고 합이나 곱 둘 중에 하나를 주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다 이 식 가져와서 대입하는 문제라고. 다 이 식 가져와서 대입하는 문제라고. 얘 변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양수인데 곱쳤어. 합의 최소값 물어봤으니 이 식의 곱자리에다가 9를 집어 넣어주시면 A 플러스 B는 6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최소값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A, B가 얼마냐고 물어봐. 최소를 가질 때 A랑 B는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지. 등호가 성립할 때는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라는 소리야. 반반이라고 외워두시면 편해요. 그냥 반반이야. 얘 최소값이 6이라며. 그럼 둘이 같을 때는 3, 3일 때겠지. 이해돼? 그래서 A가 3이고 B가 3일 때 A가 3이고 B가 3일 때 3 더하기 3에서 합은 최소가 된다. 합은 최소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문제야. 15번. 자, 요거 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15번 보시면 자,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너네가 아셔야 되는데 야, 로그 5의 x랑 로그 x의 5는 로그 5의 x랑 로그 x의 5는 무슨 관계야? 기억나? 성질 열심히 외웠으면 로그 5의 x랑 로그 x의 5는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산술기하 평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번째 패턴이야. 역수를 줘, 역수. 역수를 준다는 건 세훈아, 역수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이 이게? 역수는 둘이 곱하면 항상 1이 되지. 그러니까 곱을 준 문제야. 지금 이게 곱을 준 문제. 곱을 주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왜? 역수는 곱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서정아, 얘 요식 이렇게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편리하거든? 2루트 AB 이렇게. 원래 정석 산술기하 평균식은 이건데 변형은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간단해. 그럼 서정이가 한번 해봐.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얘네들 곱하면 얼마야? 2 로그 5x 곱하기 3 로그 x의 5 얼마야? 에이. 야,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2가 얼마나 그랬었어, 쌤이? 로그끼리 곱하면 이거 얼마나 그랬어? 역수라고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6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 최소값은 1루트요.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곱이 주어진다는 다른 말이 역수의 합을 물어보면 그건 곱을 준 겁니다. 역수의 합을 물어보면 곱을 준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 너네 기말고사 때 엄청 발목 많이 잡을 거야. 산술기하 평균이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거든.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꼭 외워두시고 실제로 문제 적용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식으로 적용하세요. 이 위에 있는 식보다 그래서 깔끔하니까. 라스트 16번 x가 1부터 1000까지야. (16번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해도 돼요. 자, 야 성현 이거 어떻게 풀게? 준영 이거 어떻게 풀게? x의 로그 x야. 지수의 로그 x가 있어. 어떻게 풀게? 이 패턴이거든요. x 로그 ax 내신 패턴인데 이거 어떻게 풀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양면에 로그 10을 줘. 그래서 지수를 끌어내려서 치환해서 이차함수로 풀어. 로그 y는 2 마이너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x.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해서 이차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거고 여기서 구하면 끝난 게 아니야. y 값인데 로그 y 값이 정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라서 x의 범위가 1하고 14이면 t의 범위는 0하고 3, 4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니까 1,1을 꼭지점으로 가져요. 그럼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하면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서 3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로그 y가
제일 클 때는 1이 나오고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y는 10보다 작고 10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답은 1000분의 1이랑 10의 곱 100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근데 16번은 보지 마세요. 저런 거 16번은 나중에 내신 할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합시다.